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6 6월 3일 금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미 경마팬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위닝 방송에 비주얼 좋은 또 부산, 서울, 이원 취재하는 성원 전문위원이 영입된다라고 지난주에 경마팬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렸고, 오늘 6월 첫 방송부터 성원 의원이 위닝 방송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저야 경마팬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서 제 얘기를 자주 들으시니까 그거 알겠고, 위닝 방송에 영입된 우리 성원 의원의 인사말 한마디 듣고 또 부산 인터뷰 내용도 듣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성원 의원. 네, 처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격조 높은 방송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또 허찬진 의원님의 방송,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다는, 굉장히 좀 저로서는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자리인데요. 자, 그러니까 명성에 걸맞게 제가 서울, 부산 직접 취재하는 기자답게 제일 좋은 내용들,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들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성원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희 위닝 방송이 제주의 신사고 위원, 그 다음에 또 성원 위원이 제주, 부산, 서울 다 개건 해설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다 취재 기자들로 또 인터뷰까지 다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은 제주, 부산, 서울 내용들은 확실하게 안고 가는 내용의 방송이 되겠고요. 복귀야 제가 제주, 부산, 서울 마필들 복귀야 제가 전부 3천만 마리 가까운 말들의 능력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성원 위원은 인터뷰만이 아니고 또 당일날 인터뷰 전날 새벽에 이제 새벽 조교까지 관찰을 합니다. 조교사 관람대 내에서 부산, 서울 같이 조교 관찰까지 하고 오고 있고, 저는 또 주말 조교가 보강이 되기 때문에 조교 복귀, 그 다음에 내용까지 완벽한 방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주얼도 어떤 방송의 전문위원들보다 밀리지 않는 이제 비주얼들이 갖춰졌어요. 제주 신사고 위원하고 또 성원 위원, 키들도 그렇고 또 얼굴도 그렇고 다 미남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 팬들도 많이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부터는 쉼없이 좋은 내용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그야말로 위닝 될 수 있는 방송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서울에서 뚝선배, 그 다음에 SBS 대상 경주가 있기 때문에 부산 주전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잠깐 설명을 해주죠. 네, 우선 제가 이제 부산에서 오늘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 월초고, 그리고 또 이 주전 기수들이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에 마필, 그러니까 출전 두수가 좀 단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수들이 역시 기수들이 없었고, 또 부산의 대들보 19조에서도 조교 팀장이 직접 서울에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한산했던 그런 부산 경마장의 전경이었고, 한산했지만 각 마방별로 지금 또 나름대로 각오들은 또 대단합니다. 지금 이 틈을 이용해서 좀 제대로 한번 승수를 챙기겠다 나오는 마방, 그러니까 강한 의지 보이는 마방들도 있고, 또 조교사분들은 금요일날 올라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금요일날 경주 뛰고 토요일날 이제 올라와서 이 마필의 좀 컨디션도 체크할 겸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는 좀 서성훈 기수와 좀 오랜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얘기가 아니고 서성훈 기수와 이제 토마스 조교사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서성훈 기수 영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또 좀 영어를 좀 배우고 싶은 입장인데, 서성훈 기수가 또 이 영어를 잘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미국하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뭐 3개월씩 있으면서 정말 먹고 살려고 영어를 배웠다. 그래서 이제 납득이 가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조교사 거기도 또 조교사와 이 관계가 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해서 그리고 또 햄버거라도 하나 더 사 먹고 또 더 웃긴 얘기는 똑같은 피자가 먹기 싫어서 영어를 배웠다. 그러면서 좀 8조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토마스 조교사, 서수홍 기수 그리고 통역까지 해서 오늘 좀 출마 등록장에서 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서수홍 기수가 저는 조금 더 좀 잘 좀 타줬으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뭐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서수홍 기수 좀 화이팅을 한번 좀 불어넣어주고 싶은 기분입니다. 예. 서수홍 기수도 뭐 지금 부산에 가서 자리를 잡을 만큼 잡았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또 이 서수홍 기수의 주특기는 일단 앞에 가는 말들을 선행을 나가면 거의 페이스 안벨 해서 직선에서 몰아주는 그 힘 하나는 뭐 대단한 거고 서울에 있을 때도 뭐 사실 서울에서 주전으로 박혀야 되는데 뭐 암암리의 일들도 있고 그래서 부산으로 간 겁니다만 자리는 잡은 거로 보여져요. 자 어쨌거나 주전 기수들 없는 틈에 그래도 승수들 챙겨야죠. 예전 지지난주인가는 유현명 기수가 혼자 남아서 인기말들을 뭐 다 못 들어오던데. 그건 좀 그때 뭐 말필 상태도 좀 그랬고요. 하지만 또 지난주에는 또 유현명에서 700승을 또 달성했습니다. 부산 최초로 마이엘리. 부산에서 또 제일 잘 나가니까 또 잘 많이 들어오는 기수들은 또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이번 주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제 경주별로 들어가면서 또 자세한 내용들 얘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1경주 거리 1200m 국내산 6등급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자, 성원 의원이 가장 좋게 본 마필이 있다면? 네, 저는 우선 7번 골드블레이드라 마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데뷔전 치르는 망아지라는 부분이 조금은 꺼림직한데요. 지금 여기 출전한 다른 마방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마필이 골드블레이드. 딱 굉장히 좀 이 마필이 지금 조교 때 모습 그리고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내용 때문인지 다음 마방에서 지금 전부 다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게 골드블레이드입니다. 자, 제가 주행검사 때 내용을 좀 또 아닌 돌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려봤는데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또 이 막판에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게 골드 블레이드의 모습이기 때문에 데뷔전 치료는 망아지지만 우선 저는 7번 골드 블레이드 쪽에 좀 초점을 좀 놔두고 있습니다. 네, 편성도 편성이고 게다가 또 파워블레이드 마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상관마 배출시킨 파워블레이드 마주기 때문에 뭐 말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 편성이 세질 않고 있고. 저도 6번 럭키타임이 이제 19조 마방 말인데 공백 이후에 이제 휴양 이후에 출전하고 있는데 지금 부담 중량은 56.5이기 때문에 좀 데뷔전 51을 받았을 때보다는 좀 과합니다. 그런데 500km대가 넘는 말들은 좀 부중을 잘 안 따져요. 게다가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초속은 별로 좀 밀립니다만 중반 이후에 중종속이 상당히 나오는 모습에 채찍에 탄력까지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 나머지 말들 중에 혹시 뭐 데스티니 같은 거 서수홍 기수하고 혹시 대화해봤나요? 예, 서수홍 기수가 이제 데스티니 같은 거는 이제 서수홍 기수가 모르는 말이기 때문에 출마 등록장에서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이냐고 저한테 좀 물어봤길래 그동안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직전 경주는 2등을 했다. 그 부분이 이제 선행을 나가서 모래를 안 맞고 뛰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서수홍 기수가 잘 파악을 한다면 물론 안쪽에 3번 음속질주라는 마필이 초반 발 빠르지만 만약에 서수홍 기수가 이거 초반에 밀고 나가서 선을 가버리면 그래도 좀 재밌는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저희 방송이 아까 이제 성원 기수가 오든 그다음에 또 저기 신사고 의원이 있더라도 제주 뭐 기수들한테 가냐 안 가냐 이런 내용의 방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기마였을 경우 못 들어왔을 경우 왜 못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경마팬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주 끝난 이후에 경주 후기로 경마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인터뷰는 정당하게 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에 뭐 가니 안 가니 뭐 가다가 또 무슨 금품이 오고 가고 이런 내용이 만약에 있으면은 방송 자체도 안 되는 거고 기수들 또 자체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은 일단 그런 내용으로 간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송경인 기수도 이번 주에 주목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전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송경인 기수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감성 폭발 같은 경우도 다리가 좀 안 좋았다가 지난번에 이제 바닥을 쳤는데 원래 3월달 경주 때 보면 경쟁력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두 마리의 주행검사 받은 말과 공백 이후에 나왔습니다만 재검받은 마방들이 좀 무섭습니다. 사실 임금만 마방도 무섭고 김영관 마방도 무섭기 때문에 7번, 6번 쪽에 먼저 포인트를 둔다는 점 1경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2경주 갑니다. 거리 1200m. 국 6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 의원이 좋게 보는 마필이 있다면?
네, 우선 저는 한 4마리 정도를 좀 우선 관심권을 좀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저는 5번 스트롱 명운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큽니다. 자, 이마필이 계속해서 마방에서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실전에서의 성적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착순권 언질에 좀 분명히 이 경쟁력은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하는 마필인데 이번에 29조에서 이 박재희라는 감량 기술을 기승시키면서 그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요. 박재희 기수가 직접 조교를 담당해봤는데 또 강도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필이 그 올린 강도를 잘 소화해내더라.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확실한 충마보다는 이 마필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 지난번보다는 등짝이 좀 가벼워졌죠. 부담 증량이. 게다가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좀 출발도 약간 괜찮았었는데 이번에는 뭐 요즘 잘 나가는 박재희 기수 뭐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3구라 챙겨졌죠.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저하고는 좀 아쉽습니다만 제가 추천한 말을 코로 쳐서 98배를 제가 날렸습니다만 어쨌거나 잘 타주고 있더라고요 요즘. 자, 기존마 중에서는 출전마 중에 가장 비싼 말입니다. 난다나라. 일명 지난번에 한번 갖다 대서 쏠라고 그랬는데 바로가한테 깨졌습니다. 일단은 걸음은 오픈이 됐고 또 잠수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미 뽀록난 걸음을 때릴 것이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는 3번 난다나라가 지난번에 보여준 걸음이라면 경쟁력은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마리만 더 얘기해볼까요? 우선 안쪽에는 일본 거위의 꿈이 41주 만에 나오는데요. 자이마필이 좀 공백을 받고 나오면서 이제 확실히 좀 낮은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20주에서 이쿠야스를 불러 태웠는데 그만큼 이쿠야스는 뭐 어차피 기승술은 정평이 다 있고요. 이마필이 지금 좀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저는 좀 주시를 하고 있고 외곽에는 12번만 승리 정성이 조금 좀 아쉽다는 부분이 좀 발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아쉬운데 이마필도 조교 때 발걸음 만큼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 허천진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3번 난다나를 좀 관심 역시 관심권이고 1번 12번의 관심까지 저는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롱 명언 일단 3개 보고 예. 1하고 12 중에서는 어느 쪽을 좀 점수를 줄 거로 봐요? 아무래도 이제 게이트적인 측면 그리고 안쪽에는 일본 거위의 꿈 쪽으로 조금 저는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싶은 그런 기분입니다. 일단. 예. 또 한 마리 뭐 자꾸 마리수가 많아지면 안 됩니다만 6번 황금빛 질주란에도 이게 지금 19조 마방이 요즘 신마승부가 거의 배당으로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주행검사 때 보면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전혀 살 수가 없어요. 돈질이. 그리고 추천이 안 되는 거의 뭐 껍데기를 다 벗겨서 들어온 말들이 주행검사 이후 실전에서 안 팔리면 그냥 느닷없이 들어온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몇 번째 지금 무패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근데 이 말도 황금빛 질주도 주행검사 내용을 보면 추천이 안 됩니다. 복귀로는. 근데 조교 때 보면은 역시 이미 입상했던 무패란 마필과 병합할 때 탄력이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뭐 외곽에 있는 승리 정성까지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1번 거위의 꿈이나 황금빛 질주 중에 배당이 좀 나오는 말들을 챙기시는 작전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3경주 갑니다. 거리 1300m, 꼭 6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세게 보는 마필. 편성도 좀 세질 않네요. 예, 단촐한 편성에 저는 그냥 인기 마필들을 좀 인정을 좀 하는 쪽으로 좀 가보고 싶은 경주인데 우선 3번 쾌속볼트라는 마필이 이번 새벽 조교시에 이 조교 때 모습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역시 새벽줄 담당했던 박재희 기수도 좋은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편성까지 좀 잘 만났다는 판단이고 3번 쾌속볼트 우선 관심권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부산 말들 같은 경우는 노란판 때 훈련을 보는 것보다 빨간판 때 훈련을 좀 많이 봅니다. 왜냐면은 미리 이제 차주에 이제 어느 정도 정성을 들이느냐를 제가 잘 지켜보는데 쾌속볼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말이 뭐 알아서 끌고 가는 그런 듯한 힘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편성상 또 지난번에 걸음을 변화를 보였던 5번 베스트 청춘도 사실 편성 때문에 또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3번, 5번이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먼저 순위로 보고 배당만 한두만 제가 설명을 하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말 한두입니다. 4번 룩앤미가 되겠습니다.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거의 사기 힘들죠. 근데 이 말이 1300에 왜 나왔겠냐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제가 장고를 때려봤습니다. 근데 주행검사 때 모습하고 훈련 때 모습, 그리고 주행검사 특기 때 특히 모습을 보니까 얘가 초속이 안 나오는 대신 중종속에서 종속이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종속을, 물론 이 마방이 지금 신마수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이 말이. 이 마방은.
그래서 이걸 보기가 힘든데 1300에 나온 이유 그걸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이나 5를 빼놓고 나머지 말들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부분. 그래서 3, 5를 세게 보는 대신 나머지 말들 중에서는 뭐 이 안쪽에서 바람 잡을 테이크 어게이나 퍼펙트 키나 이런 말들보다는 깜깜이로 들어가 있는 룩앤미. 지금 보란 얘기 아니겠어? 네, 그러니까. 자, 4경주 갑니다. 1200m. 국 5등급 마필들이 12의 접전 구도 펼쳐집니다. 자, 성원이. 네, 우선 저는 제 책에도 써놨습니다. 제가 이 좀 터질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살펴봐야겠다라고 얘가 좀 따로 좀 체크를 해놨는데, 그래도 우선 관심을 두고 있는 마필은 있습니다. 저는 승군전 치르는 8번 화이트 블루입니다. 자, 이 마필이 최근 들어서 1월 달부터 살아난 모습, 그리고 지난번 공백을 갖고 나왔던 4월 15일 날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고, 그 당시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오히려 상태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진 상황. 그리고 역시 마방에서도 이마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고요. 새벽조 담당했던 이용호 기수도 승분전이지만 편성해볼 만하다라는 자신감 있는, 더군다나 지난번에 같이 여기 출전한 마필들이 형군에서 좀 버벅대고 있는 마필들이라면 오히려 상승세의 8번 화이트 블루가 조건상 더 좋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편성으로 볼 때나 인기도면으로 볼 때는 또 전개면으로 볼 때는 유성스타가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아요. 훈련도 양호하고 이 말은 이제 제가 볼 때 선입전개로 경주를 이어나갈 겁니다. 이번 경주. 그런데 이제 이 소승훈 기수가 기승했던 1번 에이스 파워 이거를 김동영 기수가 지금 기승하고 있는데 지난번 2번 경주 때는 제가 정확히 알다시피 말이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약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을 훈련 강도를 끌어올려놓고 또 정성도 많이 들인 상태에서 김동영 같은 거는 거의 댕동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김동영이가. 왜냐면은 선행을 또 받아서 버티는 데는 제주가 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파이트 블루 우리 성원 의원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기마로 대두될 전력은 6번 유성스타고, 제가 한번 배당으로 노리는 마필은 고가의 말입니다. 1억짜리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에이스 파워가 지난 2번의 바닥은 상태가 안 좋았던 거고,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서 그대로 매몰차게 선행만 받아준다면 곧바로 배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전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5경주 갑니다. 1200 국 5등급 핸디캡 9두의 접전 구도고요. 이번 경주는 제가 준메인으로 배팅 자금을 한번 두둑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원 의원의 도움을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성원 의원이 세게 보는 마필 한두는 경마팬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 얘기를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원 의원. 네, 저는 우선 제가 요즘 고민을 해봤는데 4번 메이저 슬램이 오히려 이번에는 입상 호기를 좀 맞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승군전에서 오경환 기수 인기도에서 밀려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발걸음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이 승군전이었는데, 자, 그 당시 같이 뛰었던 엘버트 비카와 지금은 경주 조건 자체가 완벽히 틀려져 있습니다. 올라간 부담 중량을 이겨내야 되는 게 엘버트 비카고, 5번 메이저 슬램은 지난번과 동부중, 그리고 마필의 지금 조규 씨의 모습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지난번의 아쉬움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겠다. 더군다나 이거 오경환 기수가 이번 주 좀 좋은 말들 많이 기승하려고 했는데 그 마필들이 모조리 좀 빵꾸 나면서 굉장히 좀 열이 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말머리를 보여준다면 4번 메이저 슬램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로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인기마로 입상을 한 전력들과 입상을 못한 전력들의 격돌 그런 경쟁 구도예요. 그래서 팔리는 말들이 한 5두 정도 되겠습니다. 5두 정도 되겠는데 그중에 2마리를 완벽히 지우고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메이저 슬램을 얘기했는데 지금 중앙여자란 마필하고 토마스 마방에서 2마리를 동시에 끌어놨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병합을 둘이서 같이 했어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지금 성원 의원이 메이저 슬램 쪽을 노린다고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저도 4하고 2번의 훈련 내용을 볼 때는 4쪽을 좀 높게 점수를 줍니다, 사실. 그리고 인기마 입상으로 했던 전력 중에 도려내야 될 마필, 한 번 더 데리고 가야 될 마필 냉정하게 구분해놨고요. 때릴 마필 완벽히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5경주에 중배당 한방 막건으로 우선 쇼부를 칠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6경주 넘어가죠. 거리 1300m 그 5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원이요. 야, 이번 6경주와 7경주가 저는 좀
맥락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선 이번 6경기는 미들 마필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저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지 일단 뭐 내용적으로 봐도 그렇고 미들 놈들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내용 괜찮은 마필.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앞선 경기에도 제가 추천드렸던 기수가 오경환인데 이번 경기 저는 오히려 인기도에서 밀리겠지만 9번 성호정상을 좀 이번에 높게 사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체구가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중량을 조금 탑니다. 자, 이번에는 54kg의 부담 중량이라면 그리고 오경환 기수의 기승술이라면 이거 분명히 좀 전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더군다나 이 편성 자체도 센 말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오경환 기수의 기승술 그리고 오경환 기수의 힘이라면 이 성호정상을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4번 도치에 대해서는 혹시 뭐 내용에 대해서 뭐 예, 말이 있습니다. 예, 얘기 좀 해보죠. 있는데 컨디션. 이마필의 지난번 파울로 기수가 2등을 차지했는데 이마필에 대한 평가 서성훈 기수도 좀 세진 않아요. 이마필이 지난번에 좀 어부지리성이 저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뭐 앞선들이 좀 무너지면서 입상을 차지했고 물론 매니피 혈통이고 기대감이 높은 마필이면 틀림이 없지만 전개의 영향을 분명히 받는 마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서성훈 기수도 약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배당판 인기 1위 마필인데 과연 이 마필을 세게 믿어야 될지 저는 지금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늑발이 좀 약으로 작용된 것도 있어요. 늑발을 하면서 처음에 앞에다 안 붙이니까 뒤에서 참고 오다가 한 발을 쓸 수 있었는데 도치가 계속 깨졌던 이유는 앞에 붙여서 깨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400에서. 그리고 이 말은 사실 1400까지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 1300이 딱인데 뭐 전개의 이점이 작용이 된다면은 입상 가능성은 열어둘 수는 있는 상황이고 인기도면에 비춰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자, 제가 추천하는 말은 8번 삼다공주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일단 보넬리 기수가 3월 11일 날 경주 때 입상을 하고 또 바닥을 기고 지난번 경주 때 큰 의지가 없이 바닥권에 있다가 4차를 갖다 댔는데 이번에 훈련하는 내용을 봐서는 좀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빨간판한테 제가 이미 찍어놨는데 말이 의지 있는 훈련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오문식 마방에서 이쿠야스 기술을 쓴다면 이거는 뭐 탐색보다는 때리는 쪽으로 갈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8번 삼다공주를 추천을 드리도록 내용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좀 보태도 될까요? 네. 삼다공주가요. 그동안 이게 조경도가 너무 셌습니다. 그러면서 실전에서 좀 발걸음이 덜 나오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세긴 세지만 지난번보다 살짝 조경도를 낮추면서 실전에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 좀 이렇게 좀 곁들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요. 자, 삼다공주 제가 추천드렸고 성호종상? 예, 성우정상. 두 마리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도치는 배당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또 지금 팔릴 말들이 또 많아요. 임패션드 마린도 있고 포에버 빅토리도 있고 게다가 또 복병세력으로 안쪽에 오마이 캡틴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입상 가능마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1번, 그 다음에 4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뭐 어떻게 보면 또 10번 영어 축제까지 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세게 노리는 말들 한 마리씩 경마팬 여러분들이 저희가 추천을 드리니까 제가 삼다공주를 추천했고 그 다음에 우리 성원 위원이 같은 성씨 성호 정상을 추천을 했다.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 이제 배당판의 흐름을 좀 읽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3일) 금요일 부산 7경주입니다. 거리 1300m 혼합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 때 경마팬 여러분들께 중배당 한방 막권을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재수가 없고 운대가 안 맞아서 흔들릴 때도 정확히 기다리시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방의 막권 항상 해결해 주는 한방의 막권은 허찬진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고배당으로. 이번 7경주 회심의 한방 막권을 메인 승부로 또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마필로만 때릴 거예요. 어영부영 팔리는 마필이 아닌 확실한 믿음을 갖고 때릴 수 있는 마필들로만 공략을 들어갈 겁니다. 바람 부는 쪽에 절대로 눈 안 돌리고 준비해서 만들어 놓은 마필 쪽으로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갈 거니까 중반부 이후에 상황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간 금요일 경마에서 단 한 번도 진 적 없다가 지난주에 약간 좀 덜컹거렸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도 7개 내리 다 때리고 가다가 후반부에 좀 덜컹거리고. 왜냐면 운대가 안 맞을 때는 덜컥덜컥 거립니다. 근데
지난주 제가 휠을 딱 볼 때는 이번 주부터 다시 흐름이 오름세로 갈 흐름이 굉장히 높게 오르게 갈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아주 상황을 내고 갈 테니까 특히 메인 승부니만큼 만들어진 마필들로 한 방을 때리고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마판의 정봉 성원입니다. 금요경마 성원의 메인 승부처는 8경주로 준비했습니다. 1200m 국산마 4등급 총 11마리인데요. 자, 이번 경주 확실한 믿음을 주는 충마가 있습니다. 뭐 책자만 펼쳐봐도 볼 수 있는 그 마필입니다. 4연승에 도전하는 마필인데, 자, 저 역시도 8번 매드파워의 능력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마필 부담 중량적인 측면 1.5kg 올라갔습니다. 그래봐야 52.5kg 달고 뛰는데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저는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고, 1200거리 충분히 통할 수 있고, 게이트 외곽이지만 김동영 기수의 기승술이라면, 김동영 기수의 순발력이라면 이 마필 그대로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8번마 매드파워 배팅의 충마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처고요. 자, 여기에 바람만 잡고 사라질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 내용으로 체포해놨습니다. 자, 보여준 액면상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 마필이 실전에서 못 뛰는 이유를 정확히 체포해놨습니다. 자, 이번에도 불안한 인기마예요. 실전에서 분명히 검증이 필요하지 이 마필에 배팅 들어가는 마필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마로 꺾을 메인 승부처로 준비해놨고, 오히려 인기도에서는 밀려있지만 제대로 된 내용을 갖고 있는 노림수 후착 주력마가 있습니다. 자, 그 마필 어차피 인기는 조금 없겠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배팅에 들어간다면 배팅에 힘을 더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때려 먹을 수 있겠다. 자, 다시 말해 메인 승부처의 필수 조건이 모두 갖춰졌습니다. 강하게 믿고 때릴 배팅의 충마, 바람만 잡고 사라질 불안한 인기마, 그리고 노림수로 강하게 때릴 후착 주력마까지. 자,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윈윈 방송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성원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꼭 함께 하시면서 제대로 된 승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경주로 갑니다. 거리 1800m고요. 국 3등급 핸디캡 7부 단촐한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님. 네, 저는 여기서 제가 또 첫 방송이고 하니까요. 제 노림수 마필 한도 오픈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아마 현장에서 제가 이게 승부처까지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경주인데, 저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마필 중에 이번 주 제일 관심 마필 7번 케비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좀 다리 상태가 좋지 못해서 충분한 휴양을 좀 갔다 온 마필이고, 휴양 이후에 적응력을 키우느냐고 1월달, 2월달, 그리고 지난 4월달부터는 분명히 적응된 모습인데, 자, 그동안은 조교 강도를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할 조교들은 했지만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던 마필인데, 그 부분이 완벽히 보완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주 강도 높은 조교, 무난히 받아내는 모습까지, 역시 내용까지도. 그래서 7번 케비놀이 저는 이번에 상당히 좀 재밌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번 구경주는 7번 케비놀을 중심으로 좀 배팅 강도를 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내용도 보면은 4월 1일에는 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걸음이 터져 나왔고, 직전에는 좀 서둘러서 앞에 붙이다 보니까 좀 모자라고, 그런 보강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이제 복귀를 할 때 보면 트립이에요. 앞에 붙였다, 뒤에 왔다, 이런 트립이 걸리는 상황이 지금 케비놀이 놓여 있는 거고. 자, 어쨌거나 이번 1800m도 거리는 깁니다만 선행은 가속행진이 나갑니다. 누가 옆에서 껄쩍거릴 말이 없어요, 사실. 가속행진의 스타트를. 그래서 선행을 나서서 페이스 안배를 하고 갈 텐데, 이제 아무래도 4군이 아닌 3군에서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이 될 부분입니다만, 단독 선행은 거의 뭐 유력시돼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뭐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끈기로 뛰는 말이 미스터 켈리입니다. 이것도 약간의 이제 10주 공백을 갖고 나옵니다만, 기본적인 끈기는 1하고 5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리수는 없어도 골 때리는 경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원 의원은 케비놀, 네. 저는 앞에 가는 가속 엔진의 점수를 일단 주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0경주로 갑니다. 1400m 2등급 핸디캡 9두의 접전 구도가 됐습니다. 자, 가장 세게 보고 자신있게 보는 바 한마디. 저는 5번 레이디앤 유아의 기수 교체 상황, 그리고 선행 전개를 할 수 있는 서승훈 기수. 그래서 저는 5번 레디앤 유아를 좀 세게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조용 기수가 이 레디앤 유아를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좀 얘기가 많았죠. 김교섭 조교사가 좀 열이 받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게 레디앤 유아인데, 서승훈 기수의 기승이라면, 그리고 거리는 좀 늘어났지만 선행을 받아낸다면 지금 주로 상황과 맞물려서
아마도 저는 마지막까지도 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그래서 5번 레디앤유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선행은 단독 선행은 뭐 불보듯이 뻔한 거고 지난번에 비트블레이드 때문에 선행을 실패를 본 것도 있고 뭐 걷다가 비트블레이드가 나가는데 걷다 비벼봐야 뭐 자폭하는 그림밖에 안 되니까 선행을 안 나갔는데 조교사 입장에서는 또 볼 때 나가려는 걸 안 나갔다니까 또 끌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됐던 부분일 겁니다. 자, 지난번에 잘 뛰었던 말들이 몇 주가 있습니다. 상군에서 파워블리, 승리웨이브 이 두 마리가 잘 뛰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좀 덜 뛰었던 말은 낫 애니모고 그래서 좀 골이 아픈 부분인데 훈련이나 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승리웨이브 쪽이 가장 정성을 많이 들여놨습니다. 게다가 부담 중량면도 파워블리시나 이런 애들하고 비교해 볼 때 가장 편하게 받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용호 기수가 조교를 전담했는데 이용호 기수가 안 타요. 왜? 뭐 한계 부중도 아니고 한계 부중이 이용호가 50까지 탈 수 있는데 50이라고 지금 안 타고 있는데 만들어 놓고 송경이 탔다. 이 부분에서 원래 승군한 말들은 점수를 세게 주면 안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승리 웨이브를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3이나 6 중에 뭐 내용 들은 거 있나요? 6번 나덴유아는 거리가 짧아서 조금 걱정하는 마방의 내용이고요. 3번 파워블릭 같은 경우에는 승군질환이라는 이제 좀 부담감 그렇고 7번 지봉승리가 많이 좋습니다. 이게 좀 이제 공백 이후에 감을 완전히 좀 잡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7번 지봉승리 워낙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좀 관심권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게 재검 받고 재검 잘 받았는데 실전 바닥치는 놈들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이 서울, 부산, 제주 다 공식이에요. 그게 주행 재검을 좀 덜덜하게 받고 때리는 경우, 그 다음에 재검을 잘 받고 숨는 경우 이런 포인트들을 잘 맥락을 짚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이쿠야스로의 안장 변화가 벌써 냄새를 좀 약간 풍기고는 있죠. 자, 마지막 경주 5번 레이디 웬유아의 선행에 저는 승리웨이브의 감량 한번 승부를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봉승리의 변화까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10경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경마 오늘 처음 성원 전문위원하고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내용 보강들 계속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 방송에서도 역시 애누리 없이 내용 보강들이 들어갈 겁니다. 첫 방송입니다만 그래도 경마팬 여러분들 좀 우리 성원위원한테 좀 많이 성원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방송 같으면 이제 승부 경주들을 많이 갖고 왔지 않습니까? 저희는 오픈할 거를 오픈을 다 해드리고 가는 그런 방송이니만큼 경마팬 여러분들과 저희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구라 상황까지 밀어드릴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주말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6년 6월 3일) 금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두에 좀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지금 제주 신사고 위원이 인터뷰 연결이 됐는데, 자,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의 신사고입니다. 네.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죠. 상시심의 결과가. 네네, 지난주 토요일 그 심판위원 리포트에 보면 네. 뭐 자세하게 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난주 방송부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계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면죄부를 줬어요. 왜냐하면은 김원공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5착을 왔는데 5착을 와서 결과가 그래서 그렇게 났는지 몰라도 지금 정확히 몇 개월 정지 먹은 거죠? 지금 면허 정지 예. 이제 3개월 차분입니다. 3개월 정지를 먹었는데 지금 서울도 지금 또 3개월을 먹었어요. 지금 전도윤 기수가.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 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경마 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지금 상황이 지금 지난번에 안덕수 기수도 한번 정지를 먹었었죠. 그죠? 게다가 지금 김용석 기수도 지금 한 2번 정도 먹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뭐 곤육 기수도 예. 있었고요. 지금 제주 기수들이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다들 이렇게 면허 정지들을 받으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최근에 그러니까 기수들이 많이 군대로 빠져 있고 네. 그리고 시민 기수들이 뭐 새로 보강이
선정이 되는 기수가 없지 않습니까? 몇 명, 김홍권, 김준호, 제일 예. 마지막에 온 기수들인데, 이런 기수 말고 그렇게 기수 보강이 없고, 뭐 툭하면 부정경마로 기수들이 잘려 나가고 하다 보니까, 정말 기수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기수한테 많은 말들이 몰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안 좋은 부정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명희 기수가 그 기승했던 시계탑이 8조 고성동 마방의 마필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고성동 그 조교사님이 지금 마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거의 지금 조교사 때부터 뵌지 상당히 오래됐고, 거의 소속주의 조교보와 정명희 기수 거의 두 분이 마방을 거의 운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정명희 기수까지 3개월 정지를 먹게 되면은 이 마방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조교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지금 한 분밖에 없어서, 네. 지금 소속주의 조교 승인도 없고, 오로지 조교부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조교부가 혼자 모든 말을 다 훈련을 했고, 출마 투표까지 나와서, 출마 투표라든가 조교사 인터뷰, 모든 걸 소환하고 있는데, 상당히 마방 운영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오히려 이런 기수를 지금, 긍정적인 부분은 8조 마방에서는 앞으로 다 능력 있는 타조 기수, 되는 말들은 김홍권이나 좀 원유일, 다른 기술이 기생을 하면 분명히 말의 능력은 더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제주 경마가 이 상태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신사고위원이 볼 때. 저도 지금 툭하면 부정 경마라든가 많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도 황태성 기수라든가 강성 기수, 그전에 박큰 기수, 여러 명의 기수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기수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참 기수에 대한 고민이 되는 경주가 사실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지금 말의 능력과 컨디션, 전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늘지 안 갈지, 특히나 시계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너무나 지금 심했던 내용, 갈 때와 안 갈 때가 승부 패턴, 이 능력의 변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사실 좀 골치가 아픈 말이었는데 아무튼 좀 이런 부분이 이번 정명희 기수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인해서 좀 기수들의 심리라든가 승부 패턴 이런 부분에 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경종을 올리려면은 이 3개월 정지 갖고 경종이 안 올리지고, 왜냐면은 3개월 있다가 3개월만 있으면은 또 나와서 또 출전해서 기승을 한다고 생각하면 3개월 같은 경우는 금세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재결해서 이렇게 자꾸 솜방망이 처분처럼 지금 제주가 이게 자치 경주도 아니고 중계 경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면은 경마 팬들의 돈이 장난이 아니게 실리는데, 이게 3개월 정지 갖고 기수 하나에 3개월 정지로 이게 모든 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러게 말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안덕수 기수가 3개월 정지 이후에 약간 반짝 좀 잘 사준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김용섭 기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번을 걸려놨기 때문에 한 번 더 걸리면 위험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아무튼 여기도 이런 상시심의 면허 정지 이런 부분도 삼진 아웃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걸린 기수들은 좀 함부로 그렇게 쉽게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명희 기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영예 기수 신청을 했을 정도로 지금 극과 극의 패턴인데, 참 개인적으로도 오랜 기간 조교사 인터뷰 때 봐왔던 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주 경마가 지금 중계 경주도 많아지고 그런 가운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나 부산에서 기수들이 간다는 얘기들은 들리고 있어요. 특정 기수 누구 부분인데 그건 지금 여기서 공표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단 서울의 기수들도 가서 좀 탔으면 좋겠고, 근데 원체 상금이 또 약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처럼 외국 용병들 쓰기는 좀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부정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놔야 앞으로 제주 경마가 경마 팬들한테 인정을 받고 좀 더 커가는 그런 경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 판단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예, 사실은 타 지역에서 기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주 경마 상금이 절대 작지가 않거든요. 기수에 비해서 잘 사는 기수 같은 경우에는 기승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수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금 비율이 서울에 비해서 아마 2배, 기수에 가져가는 몫이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서 잘 나가는 기수는 웬만한 서울 보경에 잘 나가는 기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오히려 여기 조교사분들보다 기수들이 솔직히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기수들의 몫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 서울에서 부산에서 좀 못하는 기수들이 제주에 와서도, 또 김태준 지금 조교사지만 김태준 기수도 제주에 왔을 때 좀 반짝 좋지 않았습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수들이 많이
승부 패턴이 되는 그런 경마가 되지 않을까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경마팬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은 전부 다 전화기 들고 제주 경마장에 전화를 하셔요. 뭐 당일날 경마 당일날 안 된다고 그러면 민원이라도 넣어갖고 앞으로 발전이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도 이렇게 신사고위원하고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경기로 들어가 보죠. 800m 3세 핸디캡 1경주 시작이 되는데요. 자, 신사고위원 1경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죠. 일단은 뭐 눈에 띄는 말은 두 말이죠. 7번마 1류어천 4전 전승의 말, 그리고 8번마 1대 태수. 뭐 지난주 대상 경주를 뛰고 연속 나오는 말인데, 일단 두 마리의 핸디가 높은 상황에 뭐 4번마 직통에 도전을 하는 일단 3타전 양상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1류어천 같은 경우는 지금 부중이 늘었어도 계속 전부 여유 있게 소화를 하고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예, 예. 게다가 마방도 그렇고 마주도 그렇고 뭐 이게 절대 꼬랑지를 내리는 집이 아니잖아요. 마주님도 그렇고. 네네. 자, 근데 이게 지금 배당판이 열리면 7, 8이 깜빡이로 팔릴 텐데 능력상으로 보거나. 근데 1대 태수가 뭐 지난번에 뛰었던 편성도 그렇고 기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것 같은데 7이나 8 중에 어떤 말 쪽에 더 믿음을 줘야 됩니까? 저는 사실 4번을 좀 노리고 싶어요. 7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번에 약간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7번은 너무나 똥말들과만 뛰어왔단 말이거든요. 이 말이. 혈통이 새벽 소리에 당하기 때문에 아직 형제만 없습니다. 어미말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잠시 능력이 있지만 이쪽 최근의 말 패턴을 보면 부담 중량에 대한 부분은 검증이 안 됐습니다. 부담 중에 올라가면서 최근에 좀 세무심하라든가 이런 말들이 강태일 마주의 말들이 부담 중량에 약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1류어차는 좀 2번이 고비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1대 태수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지금 8번을 뛰었는데 처음으로 연속 출전을 쓰는 겁니다. 한 번 뛰고 나면 항상 운동기선 질환 때문에 좀 팔기가 있고 진료를 받던 말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연속을 나와야 하는지 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좀 8번은 무리한 출전이긴 해요. 편성이 약해서 그렇지. 반면에 4번만 직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상의 준비 내용과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통이 얼마나 이들한테 도전될 수 있을지 저는 뭐 4번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일단 7이나 8은 핸디에 대한 부담 중량. 물론 능력이나 기록으로 봐서는 앞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요즘 제주경마 특성들이 핸디에 대해서 예민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주 적응을 하고 오름세로 치닫고 있는 직통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쓴다는 내용으로 1경주 포인트를 잡죠. 자, 2경주로 갑니다. 거리 1000m 하나마 3등급 마필들 9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신사고위원. 네. 2경주 관심마. 3번만 대복상을 다시 한번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또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단 말인데 10번 게이트에서 출발이 최근 들어 가장 늦었습니다. 늦었고 외곽 정변하다가 직선에서 말이 안으로 기대니까 또 그런 부분을 잡느라고 또 말의 탄력을 살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인코스에서 자리를 잘 잡고 선입으로 뚫어낸다면 오히려 안쪽을 뚫고 오는 전개가 더 맞지 않을까 보고 싶고 안쪽수 기수의 비용은 이러한 말의 스타일과 아주 잘 맞는 기수 기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안득수 기수가 특히나 또 이게 악병마를 잘 제어라 많이 잘 하죠. 네네, 악병마에 대한 뭐 제어라든가 또 안쪽 내측 진로를 확보하는 전개들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탁월하죠. 서울로 따지면 김옥성 기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옥성 기수가 이제 악병마 전담 기수인데 안득수 기수 지난주 토요일 날 많이 죽여놨어요. 인기마들 기승해갖고 싹 죽여놨죠. 또 이번 주에 다시 또 반전을 기대해봐야죠. 네. 어쨌거나 이렇게 좀 면허정지 먹고 이런 기수들은 타겟에 지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눈에 띌 이게 뭐 빼다가 걸리면 그냥 바로 골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안 되게끔 타야 될 거예요. 자, 8번 천상지존이 직선주로 해서 종속은 제일 좋은 마필인데 거리가 1000m는 오히려 이 마필한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말은 보면 항상 초중반이 좀 없어요. 말이 예시장에서부터 말이 축 늘어져 있는 상당히 좀 약간 초반이 좀 둔탁한 느낌인데 직선에서 뛰는 주행은 뭐 축포가 탄력은 순간적인 탄력이 상당히 일품이죠. 8번도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좀 더 맞을 수 있는 말이고 기본적인 키가 큽니다. 체구가 큰 말이기 때문에 어차피 6월 말까지 몇 번 기회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출전을 하고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예. 자, 선행은 제가 볼 때 외곽에 있는 명성주자가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첫 거리에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코너를 돌고서. 자, 이번에는 어떻게 평가를 해줘야 될까요?
예, 그 당시에는 이 말의 불안감을 좀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실제 경주에서 바로 무너졌던 내용이 있었죠. 그 이후에 지금 단기간에 뭐 한 일주일 정도 외부에 나왔다 왔는데, 말이 이번은 느낌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말이 물론 밖에서 특별한 일주일 사이에 뭐 변화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훈련 때는 상당히 힘이 넘치는 그런 파워감 있는 주행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한결 말은 좋아진 느낌이기 때문에 명성주자 사실 지난번에 제가 좀 불안한 말로 소개해드렸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좀 관심마로, 현장 관심마로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 지금 900을 뛰고 올라온 애들이 이제 4번 제일 정상하고 자존심인데 이 두 마리 중에서는 누구 더 평가를 높게 해주면 될까요? 7번은 키가 좀 작은 말이고요. 하지만 뭐 끈기가 있는 말이고 4번은 키가 큰 데 비해서 아직은 말이 좀 약하고 하지만 잠재 능력상으로는 4번이 상당히 탁월한 말인데 이게 너무 지금 보면 걸음이 다리 상태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불안합니다. 오늘 그 속보 훈련을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말이 찌그덕거리면서 좀 걸음 좋지 않았거든요. 경마에까지 그런 운동기성 질환, 그 특유의 파행기 뭐 이런 걸 얼마나 잡고 추천을 하는가 좀 봐야겠는데 일단은 둘 다는 한번 거리정을 해야 되지 않나 약간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말들입니다. 예. 자, 일단 대복산 쪽에 높은 점수를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했다시피 뚝심으로 직선에서 치고 올라온다. 그러면 천상지존이고 앞에 가서 버틴다. 그러면 명성주자 쪽.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문성호, 김용섭 이 두 기수의 저는 공략을 잘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안독수 기수를 놓고 고민을 좀 하면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 자, 3경주 1200 하나마 2등급 마필들이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 이건 신사고 위원이 준비한 제주 신사고위원회 메인 승부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제주 신사고위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인데 우선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죠. 자, 신사고위원. 예, 오늘 한라마 레이스 중에서 뭐 가장 좀 흥미로운 혼전 경주를 보기 때문에 3경주 추천 경주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는 1200을 뛴 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말들이 1200 거리감이 없고 뭐 많이 뛰어야 한 번, 두 번 정도인데 저는 이번에 훈련 때 패턴이라든가 말의 상태, 컨디션이 올라온 말이 조금 때 눈에 들어온 말이 있었기 때문에 복병권으로 팔릴 수 있는 좀 저의 관심만 놓고 역시나 한번 배당 쪽으로 한번 승부를 붙어보고 싶은 1200m 경기입니다. 예. 자, 요즘 뭐 계속 배당 쪽으로 붙고 있어요. 신사고위원이. 근데 뭐 맞히는 걸로 간다 그러면 뭐 쉬운 경주 골라서 대끼리 뭐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문가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자, 배당으로 가겠다는데 3경주 1200m 컨디션 오르는 놈 집어놨으니까 같이 한 배 타고 가보십시오. 배당 잡힐 겁니다. 3경주 신사고위원이 심혈을 기해서 준비한 1200 한라마 2등급 경주 신사고위원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적중 나와줄 것이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주 4경주로 가죠. 900m고요.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강태민 마주의 세옹지마가 지난번에 이제 외곽에서 무너졌습니다. 인기 1위였는데 부담 중량을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못 받겠다라는 항의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타는 모습 봐도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1번 세옹지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직전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말이 훈련 때는 말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훈련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괜찮았고 이제 좀 말이 힘차는가 보다 싶었는데 전혀 능력 발휘가 안 됐습니다. 물론 1000m 처음 뛰었고 핸디가 한 2.5km 정도 오른 내용이 있었지만 직선에서의 걸음은 전혀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도 약간 좀 회의적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보고 싶고요. 훈련 때 그렇게 특별하게 저기다가 좀 뭐 신경을 쓰는 내용은 없었고 오늘 박병민 중에서 얘기도 아무래도 핸들 너무 힘겨워하더라. 그리고 뭐 직선에서 걸음을 바꾸자마자 걸음이 너무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할 도리가 없었다. 뭐 이러한 멘트였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네. 이번에 1번 게이트 줬다고 또 홀랑 들어온다는 거는 또 이거 지난번에 대한 또 내용도 또 뒤집는 결과가 되니까 제가 볼 때 한 번 정도는 지켜보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자, 반면 지난 5월 14일 날 진로가 막혀서 경주 망쳤다가 지난번에 외곽으로 그냥 뻥 뚫린 상태에서 날라왔던 해와달에 대한 평가도 들어봐야 되는데 자, 해와달은 어떨까요? 기본적인 지금 체구라든가 마체가 상당히 지금 마체가 벌어지고 키가 성장을 하면서 키가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말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말이 크고 좋아진 느낌이 있는데 직전에도 10번 게이트에서 최후미에 있다가 앞서가는 초인을 자력으로 휘으로 잡아냈는데 순간적으로
상당히 좋았죠. 이 말이 좀 겁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말이 옆에 붙는다거나 좀 모래를 맞으면 덮일 수 있는데 지난번처럼 혼자 외곽질을 확보한다면 뭐 역시나 앞에 있는 말들을 탄력으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겁니다. 연속 나왔다는 것도 오히려 강공에 대한 의지는 더욱 뚜렷하게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7번 강한골이 이제 김경훈 기수가 4월 29일 날 경주 타고 기승전기 3일 먹었죠? 네네. 2착으로 와서. 네. 근데 이 말이 약간 좀 악벽은 있는 게 사실이죠? 예, 안쪽, 바깥쪽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김경훈 기수가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무 안쪽으로 몰아냈고 이재호 기수는 또 밖으로 빼다 보니까 약간 좀 주행 불량성의 내용이 있었지만 또 800이다 보니까 수월하게 우승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제공을 받고 나오는데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번에 훈련 때는 그래도 말이 차분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재영 기수가 한 번 또 기생을 했기 때문에 빠른 말들이 없는데 이 말이 어떠한 전개를 갈 것인지 지난번처럼 한 중위권 정도에서 좀 안쪽 질러만 확보해 준다면 역시나 스피드가 있는 말이고 최근에 힘이 차면서 900m까지도 충분히 선호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상지 심해까지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홀가분한 기분으로 좀 열심히 타줄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그 우승 이후에 기승전기를 먹었던 산수유 이게 안덕수 기수도 3일 먹었었죠. 그때 안쪽으로 기대서 그 당시 이제 해와다리 진로를 막아서 기승전기를 먹었는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터트릴 정도면은 말을 만들어 놓고 터트리지 않았겠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인데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말이 처음에 좋긴 좋습니다. 6조 마방의 말들이 김태준 조교사 말들이 확실히 훈련 때 보면 어떻게 특별한 걸 먹이는지 사용관리가 좋은지 말들이 컨디션이 다 대부분 좋아요. 이 산수유도 지금 6주에 오면서 이러한 능력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상당히 능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지난번처럼 최적 전개가 예상되는 그림이긴 하지만 직선에서의 한발 대결에서는 좀 밀리는 능력을 보기 때문에 지난번 정도가 최선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좋기 때문에 무시는 할 수 없겠고 지난번 정도 능력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와달과 강한골 쪽을 좀 세게 본다. 세용지만은 좀 한 번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경주 해설입니다. (2016년 6월 3일) 금요일 제주 육경주입니다. 거리 800m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경주가 배당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때리는 경주고 내용이 좋습니다. 만들어진 마필 한두에 기대치를 갖고 때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우선 중배당 한 방에 포인트를 맞추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바람 잡아줄 마필들을 다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때리고 들어갈 마필들로만 만들어 놓고 지금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마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승부의지가 높게 걸려있는 마필들만 딱 골라서 때리고 들어갈 겁니다. 요즘 제가 제주경마가 약간 좀 메인 승부에서 아쉬움이 좀 남기 때문에 거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내용 보충까지 정확히 제가 듣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6경주 배당도 나오는 경주고 배당판이 또 혼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너도 나도 된다고 지금 팔릴 경주이기 때문에 아주 포인트를 때리는 쪽으로 중배당을 마치고 배당들을 뒤에다가 준비를 시켜놓고 놓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 허찬진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배당들 그리고 또 한구라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스트로 가죠. 7경주 거리 900m고 한라마 3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자, 신사고 위원이 가장 세게 보는 마필 먼저 한두 설명해 주죠. 1번만 선항을 좀 보고 싶어요. 선항이 최근에는 선행을 못 가면서 항상 안쪽 말들과 바깥쪽 말들의 경합 과정에서 좀 레이스가 꼬였는데 지난번도 시종일관 외곽 전개를 하면서 좀 마지막에 벌어진 결과였고요. 오늘 처음으로 인코스 내려오면서 좀 단독선에 나선다면 900m까지는 그냥 선행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 정도 힘은 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5번 모양새 쪽을 아까도 김태준 조교사를 얘기했는데 마방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지난번 경주의 경쟁력, 중반 이후의 중종석 충분히 이번 경주에 경쟁력은 높게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역시 모바일 경주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기만 접전 구도로 보여지는데 1, 5를 제외한 나머지 말들 가운데 신경을 써야 될 마필이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딱히 1번, 5번을 자력으로 위협할 수 있는 말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1번, 5번이 전개라든가 좀 뭐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다면 누출이라든가 좀 그때 정도 볼 수 있는 말이 6번 정도가 조금 좋아지긴 했거든요. 전령사. 하지만 예, 전령사가 최근에 꾸준하게 좋은 상태고 하지만 지금 능력 정도가 이마저 최상이기 때문에 또 어차피 또 6번이 아마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배팅 멜트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말 상태 좋은 상대만 6번 정도다 보고 싶고 좀 배당이 나온다면 3번과 우승 소감도 이게 말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키가 상당히 작은 말이에요. 남들보다 확연히 작은 말이고 주폭이 작다 보니까 앞에 가서 지금 계속 죽고 있는데 얘를 좀 잡고 한 선입이나 추입이나 좀 잡고 탄다면 마지막에 한 발 또 쓸 수 있는 그런 추임력이 나오지 않을까. 3번과 6번 정도를 좀 생각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156이 팔릴 거예요, 그죠? 156이 팔리는데. 이거 아마 그 다음에 6번이겠죠? 네, 1이 지난번에 외곽 전개한 거를 비교해보면은 전령사가 날라왔던 거는 사실 1이 너무 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 날라온 그림을 높게 점수를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이 그 당시 전개처럼 뛰지는 않을 거고, 이번에는. 그렇다면 당연히 착차는 날 거고, 5가 승부를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정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일단 1호를 세게 본다라고 7경주까지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신사고위원. 네. 내일 토요 경마에서도 또 좋은 내용으로 경마팬 여러분들께 좋은 경마 해설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 경마까지 경마팬 여러분들께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정확한 내용들, 그리고 또 제주의 그 사연들까지 전해드린 만큼, 경마팬 여러분들도 좀 저희 방송을 보시면은 스스로 이제 재결실, 제주 이제 그렇게 장난들 치는 거 보인다 그러면 바로 전화하세요. 그래야 변화들이 오고 그런 변화들이 보여야 경마팬 여러분들이 돈을 덜 이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도 정확한 해설을 해야 경마팬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거나 정상적으로 경주가 치러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